기원전 57년,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 6촌락의 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왕을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신라의 첫 번째 왕 박혁거세입니다. 보시오,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 한 촌락이 가뭄에 시달릴 때 옆 촌락은 모른 척 등을 돌리오. 한 마을이 도적에게 약탈을 당할 때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소. 촌락마다 제각각이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언제든 외적에게 짓밟힐 것이오. 흩어진 손가락은 쉽게 부러지지만 하나로 모은 주먹은 누구도 꺾지 못하는 법이오. 내가 왕이 되어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겠소. 저는 굶주림에 오는 아이가 없도록, 저는 외적의 칼날에 떠는 노인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늘 아래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소. 이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새 역사를 쓰겠소. 오늘 이 자리에서 천년을 이어갈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소. 하지만 초기 신라는 힘이 약했습니다. 박씨, 석씨, 김씨 세 가문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했고 왕권보다 귀족의 힘이 훨씬 강하였습니다. 삼국 중 가장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보아라, 한강 유역이 아직도 백제와 고구려 손에 있다. 저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이고 중국과 통하는 문이며 삼국의 심장이다. 저 땅을 빼앗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석에 갇힌 나라로 남을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한강을 쥐고 있는 한 신라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전하,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군대도 됩니다. 자칫 우리나라 모두 적군으로 돌리면 두려움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안전한 길만 찾다가는 영영 작은 나라로 늙어 죽을 뿐이다. 보아라, 우리 신라는 젊은이들을 보아라. 화랑들이 목숨 걸고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중, 표, 신의를 가슴에 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들의 용기와 충성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고 때가 오면 그 백제마저 넘어설 것이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움직이는 자만 역사를 만든다.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삼국을 폐건한다. 진국하라.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함경도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복한 땅마다 순서비를 세워 업적을 기록했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해 훗날 삼국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7세기 한반도는 세 나라의 전쟁터였습니다.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 나당연합입니다. 당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백제의 침략에 신라의 성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갔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허나 내세를 끌어들이면 후환이 남을 것이다. 당나라가 순수히 물러갈 리 없다. 늑대를 쫓으려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꼴이라 아닌가. 하지만 지금 신라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아니다. 지금 신라가 살아야 훗날도 있다. 나라가 무너진 뒤에 대의를 논한들 무슨 소용인가? 먼저 살아남고 그 다음을 동호한다.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꺾고 그 다음엔 당나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 물러나게 몰아낼 것이다.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이 강산을 우리 손에 되찾고야 말겠다.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668년 고구려마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 했고 신라는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병사들이여 보아라.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던 당나라가 이제 칼끝이 우리에게 겨누고 있다. 우리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건 이 땅을 그들에게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병사들, 우리가 흘린 피는 신라의 피요. 우리가 되찾은 땅은 우리 후손의 땅이다. 여기서 올라서면 우리는 한 주인을 쫓아내고 더 큰 주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의 땅에서 누구의 종도 아닌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끝까지 버텨라. 신라를 위하여! 676년 신라는 마침내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경주는 동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고 불국사와 석고랑 같은 찬란한 문화의 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8세기 후반부터 신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50여 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극심해졌습니다. 왕위는 내 것이오.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가문이 흘린 피가 얼마인데 어찌 이 자리를 넘본단 말이오.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 가문의 차례요. 우리 가문이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순리이거늘 우리 가문이 늙고 병든 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쥐어줄 순 없소. 귀족들이 외쳤습니다. 왕위는 내 것이오. 아니요. 이번엔 우리 가문 차례요. 왕궁은 싸움터가 되었고 그 사이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9세기 말 신라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자 두 영웅이 등장합니다. 견훤과 궁예입니다. 보아라. 신라의 귀족들은 경주에서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지미를 즐기는 동안 너희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다.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너희가 땀을 흘려 거둔 곡식은 모조리 저들의 곳간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백성을 지키는 왕이냐? 나 견훤이 호백제를 세워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겠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짓밟힌 자에게 칼을 주겠다. 나를 따르라. 새로운 세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다. 신라는 이미 죽은 나라다. 천년을 이어왔다 한들 백성을 버린 나라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썩은 뿌리에서 색싹이 돋아나지 않는 법. 나는 태봉을 세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 낡은 직서, 낡은 신분, 낡은 왕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진정 새 것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슬을 끊어라. 새 시대가 온다. 그 시대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한반도는 다시 셋으로 나뉘어 후삼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라의 영토는 경주 주변으로 쪼그라들었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었습니다.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그는 고려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을 결심합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라 천년의 역사 이렇게 끝낼 수 없사옵니다.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 나도 안다. 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 헛것의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첫 걸음을 내디딘 이래 천년이다. 그 무게를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눈을 떠 현실을 보아라. 지금 우리에게 군사가 있느냐? 국가는 텅 비었고 성벽은 허물었으며 젊은 이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났다. 힘없는 왕이 헛된 고집을 부리면 그 대가로 죽는 것은 결국 죄 없는 백성이다. 그 외침 끝에 남는 것은 불타는 마을과 어미 잃은 아이들뿐이다.
천년의 역사가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후세가 나를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못난 왕의 마지막 돌이다. 고려에 항복하겠다. 935년 경선왕은 고려원건에게 나라를 넘겼습니다. 기원전 57년에 세워진 신라는 이렇게 992년의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오래 족속된 왕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라는 작은 부족 연맹에서 시작해 삼국을 통일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내부의 분열과 백성의 신뢰를 잃으며 스스로 무너져갔습니다. 신라의 천년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라는 것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